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BC주와 알버타주의 두 여성 수상이 가스 송유관 사업의 기본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수상들은 지난해 수차례 만나 북부 파이프라인 건설과 관련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이견을 좁혀왔으며 드디어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클락 수상이 알버타주의 알리슨 레드포드 수상과 가스 송유관 사업의 기본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두 수상은 가스 송유관 개발 시 이익 배분과 환경보호 분야에 걸쳐 논의를 계속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클락 수상은 이번 합의에 대해 그동안 주장해왔던 5개 원칙에 대한 기본 합의를 알버타주와 이루었다며 5개 항목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절대적인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스 송유관 관련 BC주의 5개 원칙은 이익 배분, 환경보호와 파이프라인 사고 시 대처 방안, 그리고 원주민과의 협약 준수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클락 수상은 본격적으로 알버타주와 BC주는 석유 개발을 통한 공동이익 창출에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연방 상원이 주택 구입비 부정수급 및 각종 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한 상원의원 3명에게 2년간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 중 마이크 더피 의원의 주택 구입비 부정수급은 수상실이 애초 밝혀진 것보다 더 깊숙이 이 문제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월 5일 연방 상원은 마이클 더피, 파멜라 월린, 패트릭 바르조 등 3명의 상원의원을 규정대로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택 구입비를 부정수급하거나 활동에 따른 각종 비용에 개인적인 활동비를 포함시키는 등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3명의 상원의원은 규칙을 충실히 따랐다며 이번 정직 처분은 적절한 절차를 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야당은 이번 징계가 서둘러 내려진 것은 모종의 음모가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하퍼 총리와 연방 보수당이 총리실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 더피 의원의 횡령 의혹을 덮기 위해 서둘러 3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더피 의원은 총리실에서 자신을 둘러싼 공금 횡령 의혹을 덮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자신도 처음에는 총리실의 이메일 지시에 따라 이 문제를 덮는 데 가담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번 스캔들은 지난 여름 마이클 더피 의원의 주택보조금 부정수급이 알려지자 총리실에서 금액을 반납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총리실의 전 수석비서관인 니젤 라이트 씨가 더피 의원에게 8만 6천 달러를 주며 사용한 경비를 되갚도록 한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이 문제가 불거지자 니젤 라이트와 마이클 더피 의원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야당은 애초부터 총리실과 같은 당 상원의원들이 교감한 공금 유용 사건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연방경찰은 더피 의원의 변호사에게 문제의 이메일을 비롯한 관련 서류들의 사본을 요청했으며 다른 의원들의 공모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4일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타와의 정가에는 현재 보수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상원이 이 문제를 빨리 봉합하기 위해 마이크 더피 의원을 포함한 공금 횡령이 드러난 3명의 의원에게 서둘러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경찰 조사도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징계를 서두른 것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페어팩스의 블랙베리 인수가 무산되면서 캐나다 IT의 자존심 블랙베리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캐나다 연방정부가 블랙베리의 회생에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중국 기업의 블랙베리 인수를 막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이유였습니다. 글로브앤메일은 중국 최대 PC 제조사 레노버가 블랙베리 인수에 매우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캐나다 정부가 국가 안보 문제로 이를 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노버와 블랙베리 간 물밑 인수 논의가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 관계자가 블랙베리 임원진을 불러 중국 기업이 캐나다의 통신 인프라에 깊게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레노버가 적극적으로 인수 조건을 제시했지만 블랙베리는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레노버의 동향을 파악해 미리 조치를 한 셈입니다. 실제로 블랙베리는 매일 정부기관을 포함해 기업 등이 교환하는 수억 건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는 보안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블랙베리는 이 서비스로 발생하는 트래픽이 매달 30페타바이트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블랙베리가 중국 기업에게 인수되면 보안 네트워크를 지킬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중국의 영자 일간지 차이나데일리는 최근 양위 안칭 레노버 회장이 블랙베리 인수의 뜻이 있다고 전했으며 실제로 레노버는 은행에서 15억 달러를 대출받는 등 블랙베리 인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블랙베리는 완전히 회생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이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의미해졌습니다. 페어팩스사의 블랙베리 인수는 무산되었으며 블랙베리는 시장에서 외면받으며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정부는 해외 기업이 캐나다의 주요 전자 인프라 관련 회사를 인수하는 데 강력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블랙베리사 문제 말고도 이집트 억만장자가 추진 중인 매니토바 텔레콤 서비스 인수도 안보 문제를 내세워 저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핵심 및 신규 사업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인수합병에 나서겠다는 뜻을 6일 밝혔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M&A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받아왔는데요. 강력한 하드웨어 생산 능력이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수합병을 통해 세계 최고의 전자기업으로 자리를 굳히겠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 최고 재무 책임자인 이상훈 사장은 6일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유기적인 성장 덕분이었다며 앞으로는 M&A를 통해 핵심 사업과 신규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M&A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사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며 공격적인 M&A를 예고했습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도 향후 공격적인 M&A를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균 삼성전자 IT 모바일 부문 사장은 올해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의 판매가 1억 대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약 15억 명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글로벌 스마트폰 보급률은 아직 21%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가 주춤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아직도 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윤북은 삼성전자 CE 부분 사장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대부분의 선진국이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디지털 TV의 수요가 상당히 늘었으며 TV 시장은 내년부터 1,000억 달러대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동수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사장은 2015년까지 메모리 솔루션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을 현재 500명에서 2015년 7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남성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사장은 모뎀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하나의 칩에 구현한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머지않아 실제 제품에 탑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기남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은 갤럭시 기어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 대해 2018년까지 약 5억 대가 판매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22%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공격적인 M&A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한 것은 오랜만입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TV를 앞세운 삼성의 글로벌 역량은 이미 정상급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삼성 애널리스트 데이는 글로벌 넘버원을 스스로 선언하고 외부에서도 인정한 주목할 만한 행사였습니다. 이번 삼성 애널리스트 데이에는 삼성전자가 주요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IT 업계 전문가를 상대로 향후 신성장 사업과 경영 전략을 설명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해 무선사업부를 담당하는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생활가전사업을 담당하는 윤부근 사장 등 삼성전자의 수뇌부가 총 출동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널리스트 데이를 개최한 것은 200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400여 명의 참석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으며 그동안 삼성전자를 비판해온 뉴욕타임즈조차 삼성이 서서히 장막을 걷어내고 있다고 평가할 만큼 이번 행사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확대가 주춤하고 애플의 스마트폰에 집중된 기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위한 홍보성 행사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일 캐슬린 윈 온주 주수상은 연방정부가 캐나다 연금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12,000달러인 최대 지급액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토론토 중앙일보에 따르면 캐슬린 윈 온타리오 주수상은 현재 연간 12,000달러가 상한선인 캐나다 연금 제도로는 온주 주민들의 안전적인 은퇴 생활은 불가능하다며 연방정부는 연금 제도에 대한 개선 작업을 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캐슬린 윈 수상은 연방정부가 이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온주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연금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캐나다 연금 제도에 대한 출연 금액 수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최소한 7개 주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한편 윈 수상의 이 같은 연방 보수당 정부에 대한 공격에 대해 줄리아 먼로 온타리오주 보수당 의원은 온주 자유당 정부는 연방 정부에게 도움을 촉구하기 전에 주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멀로 의원은 온타리오 주정부가 낮은 비용과 높은 탄력성을 갖추고 있는 공동등록 연금 제도의 도입을 먼저 고려하길 바란다며 보수당을 향한 수상의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멀로 보수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찰스 소사 온주 재무장관은 현재 주정부 차원에서 공동등록 연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받아치며 공세를 그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로브 포드 캐나다 토론토 시장이 술에 취해 코케인을 흡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의한 실수를 주장하면서 일각에서 일고 있는 사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포드 시장은 5일 집무실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년 전에 만취한 상태에서 마약류인 코카인의 일종인 크랙을 흡입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만취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술에 만에 취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며 그 경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동영상을 내가 보고 싶은 이유도 그것이라며 내가 과연 어떤 상태였는지 알고 싶고 토론토 시민 모두가 봤으면 한다며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로포드 시장이 코카인을 흡입하면서 마약상들과 어울리는 동영상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사퇴 여론이 불거졌으나 계속 외면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 영상을 입수한 경찰이 선명하지 않은 영상을 디지털 기기로 복원하면서 영상 속의 인물이 로포드 시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토론토 중앙일보는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전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지능형 사기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을 전한 것입니다. 카드업체, 소비자, 그리고 정부 당국의 노력이 계속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잠잠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청되고 있습니다. 토론토 미시사가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얼마 전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통장에서 알지 못하는 용도로 1,000달러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 은행 ATM 기기에서 하루 최대 현금 인출 금액인 1,000달러가 인출된 점에 놀란 것입니다. 김 씨가 은행 측에 문의한 결과 김 씨의 데뷔카드가 복제돼 범행에 사용된 것 같다며 속히 신규로 데뷔카드를 변경, 발급받으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데뷔카드는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범죄자들은 사용자가 데뷔카드를 사용할 때 카드 리더기에 마그네틱을 스키밍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나 디지털 개인인증 번호 핀 패드를 통해 인증번호 정보를 획득, 동일한 데뷔카드를 복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제된 카드로 현금화 쉬운 고가의 물품 구매 및 현금 인출을 시도합니다. 데뷔카드 사기로 인한 피해는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랙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 1억 4천만 달러 규모로 기승을 부렸던 데뷔카드 사기는
2012년에는 3,800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의 데비카드 보안 기술이 향상되면서 카드 복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여전히 소비자의 방심을 노리면서 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고객들의 데비카드의 비밀번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악용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SNS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취약점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취합할 경우 학력, 경력 등 비교적 소상한 개인의 신상 기록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은 이 같은 SNS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이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범죄 대상의 집 주소와 여행 일정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한 후 부재한 틈을 타 범행을 시도하는 치밀함도 보이고 있습니다. 피싱 사기로 일컬어지는 사기 범죄도 여전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이베이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회사를 가장 계좌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기는 고객들이 미처 눈치챌 틈 없이 범행을 마칩니다. 얼핏 보기에는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위조 로고를 만들어 이메일과 함께 송부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행이나 기관들은 개인정보나 신상 관련 추가에 대해 이메일로 문의를 하지 않는다며 이메일에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직접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문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해 예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핀이 박혀있는 할로윈 초콜릿이 발견되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프린스 루퍼트에 거주하는 브레나 스탠리 씨는 아이가 할로윈 날 받아온 사탕과 함께 있던 초콜릿에 날카로운 핀이 깊숙이 박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탠리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C주 전역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사례를 알리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할로윈 사탕과 초콜릿으로 인해 아이에게 발생된 위험 상황은 신고된 바 없지만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리시가 첫 번째 전기차 충전소인 DC 패스트 찰지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4일 월요일 개장된 이곳에서는 30분 안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어 여러 시간이 걸리던 기존 시설보다 크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CFC 충전소는 서리 박물관 옆에 위치하고 있어 서리 박물관 충전소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11일 리멤버런스 데이를 앞두고 밴쿠버시가 BC주 출신의 참전 용사들에게 무료 주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밴쿠버시가 운영하는 도심 주차 미터기를 포함해 이지파크, 스탠리파크와 엘리자베스 파크 주차장에서도 제공됩니다. 또 콜라바 크릭사이드, 라운드하우스 등의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매해 현충일을 앞두고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캐나다의 참전 용사들의 업적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퍼피 판매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리멤버런스 데이 당일인 11일에는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특히 승리의 광장 기념비 앞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밴쿠버시가 늦은 밤까지 음주를 즐기는 이들을 위한 주차 선불제를 고려 중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 시애틀시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최근 UBC 경제학과 학생인 레이튼 헤이와 커티스 쿠즈네코프 씨가 시의회에 이 제도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이 안을 검토 중인 지오프 매그 시의원은 현재 이 제도 시행을 막고 있는 가장 큰 것은 이 차량들의 주차 시간 제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침 출근 시간이 되면 밴쿠버시는 통행 및 주차 차량들로 넘쳐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D은행 경제 전문가들이 18년 동안 자녀를 기르는데 총 23만 3천 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용 내역을 보면 처음 사용 비용은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것으로 이후 아이가 자라면서 운동이나 악기 연주 등을 배우기를 원할 때 드는 썸머 캠프 참여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TD은행의 전문가들은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갖기 이전부터 저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50만 달러 규모의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온 20대 남성 3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알렉산더 제스 레몬과 엘리엇 매시포드 그리고 션 패트릭 웨드르 씨는 전문가들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위조 면허증과 케어카드 등을 만들어 불법 공급해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위조 신분증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면 캐나다 또는 미국의 신분증을 제작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건을 맡았던 저스틴 수트 경관은 이들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매우 교묘한 연락 방법을 사용했다며 위조 수법을 사용했던 기기는 물론 이 사업에 이용되어 온 아이패드와 스마트폰 여러 대를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남미의 온두라스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AFP 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양국 경제장관이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양국은 의회 승인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온두라스와의 협정에는 양국의 교역 물품과 서비스의 관세가 98% 철폐된다고 합니다. 에드페스트 캐나다 무역장관은 이번 협정 체결이 가공식품을 포함한 돼지고기, 소고기, 감자, 식물성 기름, 곡류 등의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캐나다는 작년 330만 달러어치의 농산품을 온두라스에 수출했습니다. 이로써 캐나다는 미국, 멕시코와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며 유럽연합, 온두라스와 FTA,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와는 태평양 경제동맹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과는 자유무역협정과 태평양 경제자육 TPP를 추진 중입니다. 이기천 총영사는 11월 1일 밴쿠버의 차세대 단체 대표들을 관저에 초청, 밴쿠버 지역 차세대 단체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날 초청에는 C3, CKBA, HYPE, 옥타 차세대, 민주평통 차세대 분과위, 밴쿠버 여성회 차세대, 밴쿠버 코인 차세대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기천 총영사는 뉴욕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KACF 사례를 언급하면서 밴쿠버에서도 자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력 있는 단체를 결성하여 캐나다 주류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한편 차세대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간에 협력하고 한인 사회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 간 관계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참석 대표들은 현재 각 차세대 단체들이 소규모로 활동하고 통합도 되어 있지 않아 역할이 미미한 만큼 앞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총영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평통 밴쿠버 협의회가 오는 15일 포인트그레이 골프앤컨트리 클럽에서 베리 드볼린 하원 의원을 초청해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드볼린 의원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이날 강연회는 연하마틴 상원의원과 이기천 총영사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카수교 50주년을 맞아 제11차 한카 포럼이 서울국제포럼과 캐나다 아태재단 주최로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오타와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한카수교 50주년 관계 정립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한국과 캐나다 무역투자기회 및 아태 지역의 새로운 무역 환경, 에너지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조성, 중견국으로서의 건설적 동반자 관계 전망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캐나다 포럼은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 발전을 위해 1996년 발족되었으며 매년 한국과 캐나다에서 번갈아가면서 개최되는 연례 포럼입니다. 금년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는 정구현 서울포럼 회장, 송민순 전 외교장관, 심윤조 국회의원, 박진 전 의원, 임성준 전 주 캐나다 대사, 조희용 주 캐나다 대사 등이 참석합니다. 캐나다 측에서는 연하마틴 상원의원, 베리 데볼린 하원의원, 스테펜 투페 UBC 대학 총장, 렌 에드워드 전 외교차관, 도널드 캠벨 전 외교차관, 펜 햄프슨 칼튼대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